저도 도넛 좀 주세요. 어떤 거 좋아하세요? 꽈배기도 있고. 네. 도시사님 어떤 거 좋아하세요? 네. 어머니 일로 와보세요. 제가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모르죠, 이거. 아, 지금 여기서 왔어요. 지역 학교. 네. 이거 6%씩 지원해주거든요. 장보실 때 이걸로 뭐 6%면 엄청 큰 거예요. 6%를 지원해주거든요. 아, 재밌다. 안녕하세요. 네. 홍보대사. 진짜요? 네. 아, 몰랐어요. 이거 몰랐죠? 네. 꼭 주세요. 이거는 네. 생활... 소견서가 있든 없든 오케이. 예. 예, 안녕하십니까. 아유, 음식을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좀 황사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예. 오늘은 드디어 이재명 도지사의 마지막 공판인 것 같습니다. 물론, 구형을 하는 결심 공판도 있고, 그 이후에 또 선고 공판도 잡혀 있겠죠. 근데 뭐 선고 공판은 뭐 5월 말로 예상이 되는 것 같고, 검찰의 뭐 결심 공판은 뭐 4월 말, 그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18차 재판인가요? 정말 18입니다. 18자 재판. 진짜 이재명 이 재판만 보면 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사람의 정치인을 이렇게 총체적인 자원을 동원해가지고 괴롭힌 재판이 대한민국 헌정사상 있었나요? 물론 김대중 대통령 정도는 비견이 되는 것 같아요. 김대중 대통령은 목숨이 경각에 달리면서 자신의 인생을 민주화의 투쟁에 투신을 하셨죠. 자, 이재명 도지사는 지금 어디에 투신을 하고 있습니까? 서민경제, 보통사람, 사필규정, 정상적인 대다수의 국민들과 호흡하고 대다수의 일반 국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 그런 정치 현장에 자신을 투신을 한 것이죠. 기존의 정치인들은 무슨 이념 전쟁에 찌들러가지고 일을 못하고 민주화 투쟁, 물론 그것을 제가 같이 절하하거나 평가절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386 세대라든가 그런 386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그런 386 세대나 이런 사람들이 정치 이념이라든가 정치 투쟁 이런 거에 너무 매몰돼 가지고 너무 아마추어림적이고 너무 편향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일은 제대로 못하면서 정치 노선 투쟁에만 너무 혈안이 돼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는 약간 좀 다르잖아요. 쓸데없이 실용, 일은 일대로 하고 이념 전쟁도 아닌 거야. 그냥 상식적인 국민의 시선으로 봤을 때 아닌 건 아닌 거고, 그 다음에 법에 따라서 틀린 것은 틀린 거야. 그냥 그것을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행동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행동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를 그냥 응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은 사람이. 자, 우리 같은 경우는 왜 이재명 도지사를 응원합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좋아서? 저는 이것도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재명 도지사를 응원함으로써 우리 후세 자녀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물려준다. 저는 그것도 물론 일리가 있고 옳은 말씀이시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무슨 100년 후에 저는 대한민국 제가 뭐 살아있을 것도 아닌데 그런 거창한 고가치를 뭐 추구하거나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정치인, 실용적 정치인, 현실 문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사구시 정치인을 원할 뿐이야. 무슨 거창한
무슨 논리를 추구하고 무슨 가치 지향을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닌 것이에요. 이재명 도지사가 무슨 고가치를 제시는 하죠. 대한민국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치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것 자체도 무슨 먼 미래의 50년, 100년 후에 대한민국을 걱정하기보다도 지난 50년 동안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상식적인 문제를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발언했을 뿐이야. 그런데 그런 상식적인 발언조차도 대한민국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의 이런 주장이나 발언이 생경한 거야. 아, 저 사람은 약간 독특하다. 약간 억세다. 억센 것도 아니거든. 상식적인 발언이거든. 그런데도 익숙하지 않아. 왜? 너무 찌들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저는 이재명 도지사를 이렇게 응원하시는 분들이 무슨 고가치를 추구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당장 현실적인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나마 해결할 수 있고 약속한 것을 추진하고 행동으로 옮겨줄 수 있는 정치인이라는 이 신뢰감 때문에 이재명이를 지지하는 것이지, 뭐 이재명이가 잘생기긴 했죠. 약간 남자가 봐도 잘생겼어. 남자답게 생겼고. 자, 이재명 도지사를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여자분들이 많죠. 우리 여성분들이. 그리고 이재명의 이런 가치와 경험을 공유하는,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그리고 어려운 그 경험을 공유하는 이런 일반 서민들, 일반 국민들이 이재명 도지사를 응원하는 거잖아요. 가치와 경험이 공유되지 않으면 이재명 도지사를 진정으로 지지하기 힘들어. 우리가 무슨 이해관계라든가 어떤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가지고 이재명이를 이렇게 진심으로 지지할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재명의 가치와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지지하는 것이죠. 오케이.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딱 5분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18차 공판, 이 18차 공판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용환이가 등장을 했죠. 자, 김용환이가 등장했고, 오늘 그 바쁘신 가운데서 법원까지 가셔가지고 이재명 도지사를 꽃과 노란 풍선으로 응원해 주신 우리 이재명, 저는 지지자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아. 이재명 응원하신 우리 응원자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특히 이재명 도지사가 들어가실 때 인터뷰를 할 때 짧게 말씀하셨죠. 사필 기정할 것이다. 그리고 뭐 진단서나 이런 소견서에 대해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실 자체가 진실이기 때문에 크게 자기는 뭐 의미 부여하지 않고 당연히 사필 기정할 것이다고 이재명 도지사는 말씀하시고 들어가셨죠. 그리고 김용환에게 감옥 가라고 외쳐주신 우리 이재명 응원자들, 응원하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마음 같아서 빨리 뛰어가 하고 싶은데 참 이거 대신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통쾌했습니다. 물론 김용환이가 지금 재판장에서 진술할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가 주시해야 될 것은 김용환이의 그 진술 하나하나를 철저히 분석해 가지고 얘가 위증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악의적인 목적, 모해 목적으로 이재명 도지사를 공격을 했는지. 근데 이건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경기도지사라는 이 경선, 이 선거 절차에서 하는 정치적인 행위로 자기는 말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면 피해갈 구멍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자기가 무슨 뭐 선거 절차에서 하나의 정치인으로서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지 어떤 다른 차원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빠져나갈 구멍은 대단히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이 TV에서 말을 한 것은, 이것도 정치적인 발언이죠. 내가 감옥 가겠다, 그것도 내가 그냥 정치적인 행위로 발언을 한 것이다, 그럼 무마가 돼버려요, 우리나라의 한국 정치 문화에서는. 그러나 이 김용환이가 자기가 한 발언 때문에 자기의 정치 인생은 다시 한번 재기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이다. 그러나 또 모르죠. 이 재판이 이재명을 공격하는 이 재판이 이재명을 없애는 이 사법 공작이 성공을 거두면 김용환이가 또 영웅으로 등극할 수도 있어요.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고 김용환, 그리고 이 재판 절차를 주시할 필요가 있고, 아니면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경기도민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이 적폐, 이 부정이, 비상식을 뒤엎어줘야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말이 좀 샜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우리 김부선입니다. 김부선이가 지금 또 페이스북을 시작을 했죠. 5개월 만인가요? 12월 달이니까 뭐 4개월, 5개월 가까이 하다가 갑자기 강용석이가, 저는 그것이 무죄로 이게 출소를 당한 것도 참 대단한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1심에서 그 재판이, 법조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법조인답지 않는 이런 악행을 했다고 법정 구속까지 시킬 정도면 이런 증거라든가 이 팩트가 명확하다는 뜻이야. 그렇게 명확하지 않으면
대부분 판사들이 자기, 뭐랄까요, 자기 스펙에, 이력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오판을 쉽게 하려고 하지 않죠. 이런 실형을 선고했다는 뜻은 증거가 너무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실형 선고를 했죠. 그런데 항소심에서 뭐, 그렇게 할 리가 없다. 뭐,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서 무죄를 선고한 거야. 이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 지금 이재명 재판이 수개월째 지속되면서 이재명에게 유리하게 재판이 진행되니까 삼성이라든가 이재명을 공격해줄 또 다른 하나의 어떤 약간 비상식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람, 사람들의 이목이라든가 뭐 이런 거 구애받지 않고 그냥 미친 사람처럼 이재명이를 물어줄 수 있는 그런 인간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어떤 삼성이라든가 이런 이해 적폐 세력들이 사법부의 압력을 뒤로 행사해가지고 애를 풀어주지 않았나. 그래서 이재명 물어 뭐 이렇게 뒤에서 배후 조종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저는 가지게 돼요. 그리고 강용석이가 풀려나자마자 우리 김부선이가 갑자기 침묵을 깨고 등장했죠. 거기에 보면은 올린 글도 참 가관이었죠. 그걸 쓰면서도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쓰는 건지 저는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고소를 취하했으면서 고소 취한 것을 이재명이를 자기가 봐주려고 봐주려고 고소 취한 것처럼 자기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자, 김부선, 우리 아름다운 김부선 배우님 잘 들으세요. 이재명이를 봐주려고 고소를 취하했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살라고 취하를 했습니까? 자신에게 한번 솔직해져 보세요. 김부선, 우리 아름다운 김부선 클클한 담배 피웠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목소리 클클한 자, 따라하기도 힘들어. 그 웃음소리. 공지영이랑 그 통화 내용 다시 한번 들려드릴까요? 이제는 그런 신체, 이재명 도지사의 신체 특징까지 붕괴돼 버리고 마지막 최후 보루였던, 설마 거기까지 하겠어 하면서, 거기까지 까고 지가 증명을 하겠어 하면서 비장의 무기라고 했던, 그것까지 무너져 버렸죠. 이재명 도지사가 직접 그렇게 까가지고 그렇게 증명할 거라고 상상조차 못했을 거야. 이재명이니까 하는 거야. 이재명이 독하다 뭐 이렇게 보실 분도 있겠지만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재명에게 희망을 갖는 거야. 아닌 거는 돌파하는 거지. 그러니까 깨갱한 거 아니야? 김부선이 뭐 자기가 뭐 이재명이를 봐주기 위해서 뭐 고소를 취한 겁니까? 당시에 이것을 취하지 않으면 김부선이가 무고죄로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김부선이가 취하했다는 분석이 대세였죠. 당시에 뭐 더 이상 시달리기 싫다? 아니죠.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강용석이도 구속되고 아무도 무슨 모금 내역도 밝히라고 하고 사방에서 자기를 공격해오니까 입장 난처하고 이것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어서 고소 취하하고 잠적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증거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언제든지 증거를 내면서 박힐 수 있을 거라고 호언장담하시던 분들이 왜 갑자기, 공정위도 마찬가지고 증거가 산더미처럼 줄줄이 엄청나게 많다고 했잖아요. 그 자신감. 그래서 아마 김부선 배우를 신뢰하고 돈도 주고 모금에 동참도 했던 사람들이 이런 기고만장하고 이재명이를 처단해주고 해줄 거라는 이 의지로 돈도 주고 했던 분들이 당신의, 우리 김부선의 그런 자신만만한 행동 때문에, 신뢰감 때문에 주지 않았을까요? 솔직히 저도 그래요. 이거 김부선 우리 여배우님께서 이렇게까지 자신만만하고 증거가 산더미처럼 쌓였다고 하는데 진짜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이재명 응원하신 분들도 설마 했지 않습니까? 물론 남녀의 스캔들 이런 걸 떠나서 김부선이가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솔직히 겁나잖아. 그런데 연병할 하나도 없었잖아요. 기껏해야 내가 증거다. 지금 성인지 감수성 이런 걸 한번 묻어가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이거는요, 무슨 강간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성인지 감수성 끌어들일 그런 용어, 고귀한 그런 용어 자체도 끌어올 만한 사건도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당시에 이제 검찰 관계자 측에서는 이제 증거가 명확히도 없으면서 이렇게 이재명이를 공격했다가는 오히려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고 검찰이 기소를 안 해버리면 오히려 무고죄로 오히려 대치게 당해가지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김부선이가 쫄아서 고소 취하했다 이런 분석이 대다수였죠. 그러면서 또 민사소송을 안 했다. 물론 민사소송하고 형사고소는 전혀 다른 거지. 민사소송은 제가 보기에는 김부선이가 이길 거라고 생각해. 왜냐? 김부선의 이 민사소송 내용은 뭐냐면요. 무슨 이 둘이의 이런
내용 관계가 있냐, 스캔들이냐, 이것 때문에 뭐 소송인 게 아니라, 제가 만약에 김부선이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면, 이런 온라인상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김부선에게 뭐, 약간, 인격 손상할 만한 내용을 한 건 있죠. 그런 말투를 잡아서 아마 승소를 할 수는 있을 거야. 그걸 통해서 이제 이걸 또 자기 말이 맞다 이렇게 억지 주장할 수도 있는데요. 민사는 민사고, 이 형사소송에서는 오히려 자기가 무고죄로 더 큰 피해를 받을 수 있을까 싶고, 근데 가용석이 높고 하니까 자기 입장이 난처하고, 뭐, 증거도 없고, 이러다가 자기 인생 망할 수도 있으니까 고소 취한 거 아닙니까? 왜 자신을 속이려고 하십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자기 입장이 난처하니까 고소 취하했다고 생각하지. 자, 그리고 우리 김부선이하고 공지영이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 같아. 우리 시민 고발단이 한 고발에 직접 조사를 받은 것 같아. 자, 이런 거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 드디어 김부선이하고 공지영이도 피고발인 신분을 받았다. 이거 하나만이라도 우리는 좀 위안을 좀 얻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이재명이나 공지영 같은 이재명 적대 세력들이 이재명을 공격하고 이런 고발하니 이런 법적 공격에 대해서만 우리가 너무 예타는 마음으로만 있었는데, 우리 시민 고발단이 만 원이라도 이렇게 십시일반 모아갖고 고발해가지고 공지영이라든가 김부선이가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일말의 위안이라도 좀 얻는 것 같아. 그리고 김부선이가 밝혔죠. 무슨 이재명이가 뭐 시켜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옆풀떼기. 그러니까는 옆풀떼기들을 시켜가지고 우리 시민고발단이 고발을 했다. 이렇게 지금 얘를 생각하고 있는 거야. 자, 김부선, 미모의 배우님 들으세요. 이재명 도지사를 응원하는 우리 국민들은요, 그렇게 무슨 행동주의자들 무슨 시켜서 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김부선 우리 아름다운 배우님은 무슨 재건축이라든가 뭐 난방 보일러 이런 것 때문에 뭐 자기 의사결정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요, 이재명 지지 응원하시는 분들은요 그렇게 사악하거나 나쁜 사람들이 아니야. 당신의 그런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행동에 화딱지가 나서 자발적으로 모여서 당신을 고발한 것이죠. 이재명 도지사가 시킨다고 비합리적인 걸 우리가 따라할 것 같습니까? 비합리적이고 불법적인 건요, 이재명 도지사 하라고 시켜도 안 해. 이재명 도지사 응원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어요? 네. 자, 오늘 제가 뭐 말을 해보려고 하는 것을 계속 세는데요. 이겁니다. 자, 우리 김부선, 우리 여배우님이 다시 등장했는데요. 자, 김부선에게 단돈 100원도 주시면 안 됩니다. 이 돈이라는 게요, 사람을 오판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자, 김부선이가 또 무슨 모금을 하거나 자기가 쓴 모금 내역도, 저는 우리 시민고발단이 김부선의 이 모금 행위에 대해서도 좀 고발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재명의 명예훼손이라든가 이런 선거법 위반은 시효로 지금 안 됐지만, 그 다음에 무고죄, 이거로 고소를 했죠. 공지영이랑 고발을 했죠. 이 모금 행위도 좀 지적을 해달라니까요. 이 벌어들인 모금한 돈이 몇 천만 원 되잖아요. 이걸 좀 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장을. 다시 한번 또 모금 행위를 할 것 같은데요. 단돈 100원도 주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쓰고 힘들게 번 돈, 또 우리 김부선, 우리 이 불쌍한 우리 여배우를 돕겠다고 또 전국에 또 이런 뇌가 없는 국문 똥파리들, 국문 똥파리들가 일반 국민일지 궁금한데요. 또 모금행위를 할까 저는 걱정되는데, 돈이 없으면요 사람이 못 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활동을 하게 될 때 돈이 없으면 약해지거든. 애쓰고 자기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을 우리 김부선 배우님한테 드리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모금행위를 하면 김부선한테 절대 돈 주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단돈 1원 없고, 자, 100원도 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김부선 자기 옥수동에 그 아파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네이버에 가면요 호가가 19억이에요 18억이고 그 아파트 팔아서 자기 돈으로 하라 그래요. 김부선이 무슨 거지입니까? 이해가 안 돼. 김부선한테 이 기부하고 돈 모아서 준 이 거지 새끼들 보면 얼마나 잘 살길래 자기 피 같은 내 쓰고 번 돈을 김부선한테 줍니까? 자기 아파트 팔아갖고 자기 돈으로 하라 그러세요. 19억 18억짜리 팔아가지고. 참 멍청한 것 같아. 이 돈 기부하는 사람들. 돈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 한번 김부선의 이 향후 행동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용석이 말이 맞았다고요? 말이 맞으면 형사고소도 취하를 하면 안 되지. 형사고소 취하는데 설마 강용석이 의견을 듣지 않았을까요? 저는 강용석 말도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고소를 취하했을 거라고 생각해. 형사고소가 이재명이를 제어하기 위한 가장 비장의 무기인데 형사고소를 취하해버렸다.
근데 자기 의지대로 취하를 했다? 강용석이가 구속됐는데 한 달 남짓해서 고소를 취하했죠. 그 와중에 강용석이한테 한번 상담도 안 해봤을까요? 형사고소를 취하할까요 말까요? 이것도 설마 안 물어봤을까요? 저는 물어봤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민사소송 강용석 말대로 남겨놨다? 민사소송은요, 제가 장담하는데 김무선 씨가 이겨요. 이거는 제가 뭐 제 생각인데 김무선 씨가 이길 거예요. 예, 민사소송은 이 스캔들을 지금 다루는 문제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인터넷에 있던 그 이재명 도지사가 화가 나가서 쓴 그 문장이에요. 그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가 김무선 배우님의 명예를 손상시킨 것 같아. 다시 말하면 우리 김무선 공지영이가 이렇게 피고발 신문으로 받았고,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의 이런 처벌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우리 김무선 그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하고 한번 의견을 나눠보고 싶고 부탁을 좀 드려보고 싶은 거는, 우리 김무선 우리 아름다운 배우님께서 또 무슨 말을 썼냐면, 현관에서부터 바지를 벗고 뛰어들던 사람, 이렇게 썼어요. 자, 현관에서부터 바지를 벗고 뛰어들던 사람, 이거 누굴 나타낼 거예요? 이재명을 지적한 거죠. 물론 자기는 또 주어 없다, 나경원처럼 주어 없다 이런 맹구 행세를 하려고 이런 글을 쓰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이 김무선 씨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으로 공격하는 사람은 이재명이기 때문에 이 표현은 무조건 이재명을 전제하고 쓴 문장일 거예요. 자, 우리 시민고발단들, 그리고 이 김무선에 대한 이런 발언에 대해서 분노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완전 인격 파멸적인 모욕인 거야. 명예훼손도 이런 극단의 모욕이 없는 것이죠. 자, 이것이 맞다면 증거를 대서 고발을 하시면 돼. 근데 이걸 입증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중형이 처해질 아주 극단의 아주 강한 범죄성이 인정되는 문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소장을 작성해서 이 고발장을 작성해서 이재명 도지사가 김무선에 대한 처벌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자, 고소장 형식도 필요 없습니다. A4 용지 해가지고 피고발인 김무선 써가지고 동부지청이죠. 동부지청 민원실로 고발장을 접수해가지고 피고발인 김무선 해가지고, 현관에서부터 바지 벗고 뛰어들던 사람은 이 문장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재명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인격 파멸적인 모욕적인 문장을 인터넷에서 수십만 명이 보는, 페이스북 패친들이 보는 이런 문장을 써가지고 이재명의 명예를 훼손했다, 처벌해달라. 한 5,000명, 10,000명이 동부지청의 민원실에 직접 갈 필요도 없어. 등기 내용 증명도 아니고 그냥 등기 우편으로 보내면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한 1,000명, 5,000명 민원 접수가 우편이 접수되면 거기에 접수가 되겠죠. 자, 2,250원 정도 합니다. 일반 등기, 빠른 등기도 아니야. 일반 등기. 저는 이 문장을 김무선 씨가 증명하지 못하면 반드시 강력하게 처벌될 것이고, 저는 이 구속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어 없다, 착각이다, 김용원이가 말했던 것처럼 나 착각한 것 같아요,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이런 변명도 이제는 너무 늦었다. 아시겠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패친, 특친, 노면, 노사모, 친. 자, 이런 애들 단돈 1,000원도 김무선한테 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셔야 돼요. 내가 준 돈 내역 밝혀라, 어디다 썼는지 밝혀라. 어쭈 사료값으로 줬냐?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특친 패친 이 바보 새끼들아. 자기 돈을 물론 기부를 했겠지. 우리 김무선이가 불쌍하고 정의로운 사도니까 산더미처럼 증거 쌓여가지고 이재명이를 공개해주고 있다는데 고소를 취하해버려. 낙담하지 않았어? 실망하지 않았어? 이 바보 멍청이들아. 자, 그리고 특친 패친 병신친 친, 얘들 친들 김무선한테 단돈 1,000원도 주지 마시되, 제가 정상적인 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주장할 것 같아. 아름다운 김무선 배우님 19억, 18억, 17억, 16억 시세가 그런 아파트 팔아가지고 당신 돈으로 하세요, 이렇게 말을 주장하시는 분이 왜 없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 당신의 그 소중한 돈, 피 같은 돈, 노예로 가불관계에서 피땀 흘려서 직장에서 번 돈을 김무선한테 왜 줍니까? 이렇게 고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징징대고 단 하나도 증거를 밝히지도 못하고. 자, 그렇습니다. 물론 자기가 왜 이재명이가 고소 고발을 하지 않냐를 계속 주장하는데요, 이재명이가 고소했다니까요. 거짓 뉴스 고발단 했죠. 물론 직접 한 거냐 아니냐 이걸 지금 따지는데요, 고발했는데 분당 경찰서 애들이 다 불기소해버렸죠. 증거 불충분으로. 증거가 불충분합니까? 김무선이가 이렇게 본가 마을을 찾아갔다, 옥수동에 나는 가지 않았다, 이런 여러 가지 지방
선거 기간 중에 여러 가지를 정치적 행위를 했잖아요. 이것을 누가 밝혀야 됩니까? 이재명이가 밝혀야 됩니까? 이런 행위를 한 김부선이가 증명을 해야죠. 다시 한번 우리 신문고발단이 이 김부선과 공지영의 이런 이재명 공격행위, 모욕행위, 명예훼손행위에 대해서 고소 고발을 했으니까 철저하게 다시 한번 수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관에서부터 바지 벗고 뛰어들던 사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우리 시민고발단, 우리 이프레스님도. 자, 우리 이프레스님도, 그 다음에 우리 한문 변호사님도 이 부분 한 문장을 추가 고소장으로 좀 첨가를 해주세요. 기존에 뭐 어떤 점이 있냐, 시체 특징, 그 다음에 시체 특징이라든가 이런 무고죄의 의심의 이런 행동들보다도 저는 이것이 100배 더 이중한 범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인격 파멸적인 문장이거든요. 이재명의 도의사는 아주 도발적이고 매우 극심한 공격적 문장인 거예요. 이거를 자기 증거로 현관에서 직접 바지 벗고 뛰어들던 그 행위를 증명을 하지 못하면 얘는 반드시 저는 구속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물론 자기가 계속 해왔던 이재명 공격 행위에 대한 어떤 억한 심정을 확증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표현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심각한 명예훼손적인 행위예요. 자, 이프레스님이라든가 우리 한문 변호사님은 이 문장을 좀 첨가해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가 이 김부선이나 공지영에 대한 처벌 의사가 확실하기 때문에 국민 누구든지 김부선이를 고발할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고발장을 작성해서 동부지청에 민원실에 접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김부선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이재명 도지사가 대처를 확실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전두환이를 용서함으로써 얼마나 그 10년 가까이 비자금이라든가 이런 추징도 안 내고 어느 국민들을 유린하고 모독을 합니까?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 김부선 사태를 끝까지 파헤쳐가지고 응징을 하지 않으면 다음 대권이라든가 다음 정치적 행보에 또다시 또 등장하지 않습니까? 김용환, 강용석, 김부선 또 슬금슬금 나오지 않습니까? 반드시 응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봐주면 안 돼요. 용선이, 포용이니, 관용이니, 자, 이재명 도지사가 한번 말씀하신 적 있죠? 포용이니, 관용이니, 용선이 이런 것 때문에 오냐, 괜찮다. 이것이 나라를 망치는 거야. 자, 김부선, 반드시 우리 시민고발단, 자, 시민고발단이 무슨 이재명이가 시켜서 하고, 고발하고, 이런 이재명 응원자의 우리 국민들이 아니라는 거야. 각자 개인이 이재명에 대한 이런 비상식적인 공격 행위에 대해서 분노한 것일 뿐이라고요. 아시겠어요? 김부선, 우리 아름다운 배우님. 자, 어쭈는 동물이기 때문에 명예가 없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우리 어쭈. 자, 개새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개만 더 언급을 해보고 싶으면 다음 17차 재판에서 이 경찰의 강압수사가 다시 한번 거론이 됐죠. 이것이 크게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았는데요. 이미 우리 분당경찰서, 제가 영상 앞에서 분당경찰서의 우리 유현철 분당경찰서장의 정치에 대해서 글을 띄워놨죠. 그 다음에 조종태 성남지청장 다 한 패거리들이죠. 애들이 무슨 개나라당 계열이고, 그 다음에 전해철 고등학교 후배죠. 애들이 철저히 이재명을 공격하기 위해서 프레임을 짜서 이재명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 경찰서에서는 아침에 이 조사를 하게 되면 중대한 사건 같은 경우는 아침에 회의를 하죠. 팀장급 회의. 경찰서장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죠. 이재명이를 조져라.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증인들에게 겁박을 하고 협박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연필을 집어 던지고 의자를 돌려가지고 등을 대고 증인 있는 데서 이게 할 짓입니까? 이 경찰 개새끼들아? 제가 좀 열이 받아요. 철저히 이재명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프레임 짠 이 고의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한 거예요. 정부가 바뀌었는데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야. 이미 결론 지어놓고 이재명을 공격하고 없애기 위해서 철저하게 프레임 짜다 하다 보니까 이런 증언자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읽어주면 이겁니다. 그 권 씨예요. 누굽니까? 인사 담당 과장이야. 하니까 일방적으로 지시하지 않고 협의를 해서 인사를 발령을 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왜 묻지도 않는 걸 앞서서 얘기하냐 하면서 짜증을 냈다는 거야. 그리고 이 전보 조치를 하고 인사를 발령한 이유가 뭐였냐면 시청 보건위생과장이 업체하고 유착이 돼가지고 어떤 비리 의혹이 있어가지고 이런 소문이 있다 보니까 보건소 과장으로 발령을 냈고 전보 조치를 했고, 그리고 이 간호직렬이라든가 이 보건인 계열은 소수직렬이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전보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지금 직렬 조정을 해서 배치를 했다. 이렇게 증언을 하니까 이 경찰 조사관이 뭐라고 했다고 합니까? 이 인사 담당 과장이
뭐 상부에 뭐 이재명의 지시를 받고 인사 조치를 한 것이 아니라 이런 비리 혐의라든가 이런 문제가 돼가지고 전보 조치를 하게 됐고 이 간호직렬이 소수 인원이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진술했는데도 묻지도 않는데 왜 대답을 하냐. 자기 원하는 대답을 안 하니까 이 인사 담당과장한테 짜증을 내고 연필을 집어 던졌다는 거야. 연필을 집어 던졌다는 걸 설마 이 충격적인 행동을 증인이 설마 거짓말 하겠습니까? 이 조사 담당 형사님 들으세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도대체 이 유원철 분당 경찰서장이 도대체 어떻게 지시를 했길래 조종태 성남지청장이 어떻게 이재명이를 제거하라고 지시를 했길래 이 모양 이 꼴이란 말입니까? 민주경찰 맞아요? 이재명이가 그렇게 두려워요? 이게 말이 되냐고. 증언자 권모 이 증언 인사 담당 과장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진술하는데도 경찰이 자기 본인 의도대로 안 되고 계속 해외 협박을 하니까 내가 이만 가겠다 이 정도로까지 자기가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오니까 연필을 집어 던지고 의자를 뒤로 돌리고 등을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이 10분 정도 계속 됐다는 거야.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인사 담당 과장이 나는 나대로 진술을 할 테니까 수사 과정을 녹화해달라 이렇게까지 요구를 했다는 거야. 물론 당일날 17자 공판에 방청하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언급을 안 하셨는데 이런 보도가 한두 개씩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이미 이 경찰의 이런 행동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저번에도 그랬죠. 성남시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 질의 신문할 때 증언자로 나온 공무원들도 이런 증언을 한 적이 있었죠. 누가 지시를 해서 갔냐? 다른 건 검찰 진술 조서가 열 몇 장도 안 되죠. 12장 뭐 이것도 안 되는데 내용은 글자 포인트 간격이 뭐 60, 80 해가지고 한 줄에 10줄도 안 들어가죠. 내용도 별로 없는데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됐다는 거죠. 누가 지시했냐. 근데 모른다고 해도 계속 물어봤다는 거 아니야. 지칠 정도로. 단 이 10장 몇 줄 안 되는 이걸 말하는데도 2시간 반 거의 3시간 가까이를 물고 늘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지시했냐고. 모른다고 해도 계속 해유 협박하고 저는 해유 협박 공포감을 조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전에도 저번 조사에서도 이게 논란이 됐어요. 이 경찰의 행태, 조사 행태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때 증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도 해외 협박을 하니까 그냥 아무나 나한테 지시했다고 둘러대도 되냐고. 이렇게까지 말을 했다고 한 적이 있었죠. 이런 경찰의 행태가 도대체 의미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왜 애들이 이렇게까지 사생 결단을 내고 이재명이를 제거하고 이재명이한테 이건 나쁜 진술을, 악의적 진술을 끌어내고 하려고 이렇게 할까요? 결국은 경찰에서 진술했던 것을 법정에 가서 뒤집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자, 이렇게까지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한 이 전해철의 후배, 고등학교 후배, 그리고 경우회라는 이 성남의 이 개나라당의 극우, 적폐, 한 몸을 담고 있는 이 분당 경찰서, 도대체 이재명에게 누가, 배후 세력이 누구이며 이재명을 어떻게 하라는 해외 협박을 받았는지, 문재인으로부터 받았는지, 삼성 어디로 재벌 기득 세력부터 받았는지, 이해 단체 세력으로부터 압력을 받았는지, 나중에 이재명이 정치적으로 성장하고 대통령이 됐을 때 반드시 응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용, 회유, 사랑, 조화, 화해, 협력, 자 그런 건 나중에 해도 됩니다. 자, 김부선부터 응징을 해야 돼요. 용서를 하시면 안 돼요. 전두환 일 용서하니까 이 나라가 개판이 되고 기강이 서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오늘 김용환의 그 진술 증언도 철저히 분석을 해서 거짓 위증을 하고 있는지 모의 위증인지 철저히 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김민교 씨도 있죠. 자, 김민교 씨가 약간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자신의 정책 홍보를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자신의 그 깨알 같은 정책 홍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한편으로 마음이 야리기도 하면서 뭔가를 자신의 그 정책 추진을 우리 그 경기도민들에게 알려주려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좀 뭐랄까요, 한편으로는 싸하면서도 자동으로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좀 들죠. 그 시장 상인들의 그런 우스꽝스러운 응원 행태도 좀 보기 좋았고, 청년 창업자들 이런 모습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자, 이재명 도지사의 그 재판은 5월 말 중에 이제 선고 공판이 있고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등장하는 이런 김부선, 강용석,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태영이라든가 SBS, JTBC 다 이재명을 둘러싸고 있는 우호 세력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반드시 승리로 귀결되어야지만이 이재명의 대한민국, 이재명의 경기도, 이재명과 국민들이 바라는 대한민국이 완성되지 않을까요? 이재명이가 쓰러지면 더 이상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성 정치인들이 할 수는 있죠. 이 빠른 소리로 하는 척 하는 거죠. 이념 노선 투쟁이나 하면서 국민들을 서민경제, 서민 개소리 하면서도 진정 서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하는 정치인 지금까지 누가 있었습니까? 말은 잘해. 정치인들이 꼴보기 싫어 죽겠어. 이 가식적인 정치인들 왜 이재명을 응원합니까? 가식적이지 않아. 할 말 하고 아니면 아닌 거야. 하면 하는 거고. 자, 경기지역 화폐 6% 할인을 한다고 하죠. 신청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뭐 소득공제도 30% 소득공제로 합니다. 많은 정치적인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음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뭐 대출이 안 되는 뭐 도민들에게 농협이라든가 이런 금융기관 것도 협의해가지고 대출을 또 지원해주는 이런 제도도 또 하고 있죠. 참 이게 좀 우리 이재명 도지사의 이런 업무 추진을 우리가 공유를 하고 응원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를 경기도민들이 지키지 않으면 경기도의 그 수건 사업들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뭐 자녀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물려준다 이런 고가치 그런 거 말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당장 right now 지금 당장 경기도의 현안, 우리 서민들이 임박하고 고통받고 있는 이 현실, 수십 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이런 지난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행정 실무가 그냥 그것 자체를 응원하라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경기도민들 여러분? 자, 그리고 화용석, 김부선에 대한 응징. 우리가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이재명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없이 홍콩에 있는 노트북은 도대체 언제 오는 것이며 그 홍콩의 노트북을 왜 경찰이 찾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휴대폰 메모리는 도대체 몇 개월째 분석을 하고 있냐 말입니까? 그 산더미들은 삽으로 파가지고 한 3만 증거로 제출해 보시라고요. 예? 자,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우리 경기도민들의 그리고 우리 응원자들의 마지막 힘이 필요합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 끝까지 사필기정 5,000년 역사 중에 사필기정이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죠. 자, 이재명 도지사가 단 한 번의 사필기정을 이뤄내리라고 확신을 하고 끝까지 응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 화이팅 파이어!